허승교의 뉴스 농장. 이제 본격적으로 경산시원 엄정회 의정활동 잘했나 못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하면 엄정회, 엄정회 하면 곧 도서관이죠. 크게 두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옥곡도서관, 현 장산도서관 설립을 위한 활동이 있고요. 또 작은 도서관 조례 제정 활동이 있는데요. 옥곡도서관, 이거 어떻게 만들게 된 겁니까? 네, 옥곡동이 이제 옥곡초등학교가 있고 한 이제 단지 블록이에요. 이제 새롭게 조성된 블록인데, 여기 옥곡초등학교 학생들 그때 1,60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지 안에 있는 모든 학부모들이 이제 여기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대부분 학구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책을 많이 이제 읽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이 경산.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어머님, 우리는 정보센터까지 맨날 택시 타고 가야 돼요. 하면서 버스 타고 그러니까 애를 안고 가야 되는 버스를 타면 그 문제, 또 택시를 타면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선거 공보물에도 이제 넣었고,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래도 자발적인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해볼게요. 하다가 안 되면은 엄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라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옥곡동에 있는 이제 학부모 분들, 거기 있는 분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이사를 오시는데, 이분들은 또 이렇게 공무원 좀 퇴직하신 분들이 좀 오시거든요. 대구 쪽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책을 보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맞아떨어졌죠. 이제 그쪽에 있는 거가 장소를 이제 찾고 있었고, 장소를 보니까 일단 종교부지가 한 703평이 있었는 거예요. 네, 종교인 엄정의 눈에 들어온 종교부지. 예.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고, 주차장으로 이제 다 사용을 하고 있었고, 첫 번째 운동 그러면은 그 운동은 장산도서관 현이지만 그때 옥곡도서관이라고 다 불렀어요. 그래서 옥곡도서관과 관련된 운동은 이제 부모들이 먼저 학교 앞에서 서명운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그리고 가기 전에 이제 뭐 순천 기적의 도서관, 김해 도서관을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팀을 딱 꾸려가지고 가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여기 작은 도서관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기적의 도서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왜 작은 도서관이야 되는데 우리도 저런 도서관 만들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민들하고 손발이 잘 맞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분들이 시를 찾아간 거예요. 담당 계장님, 그다음에 담당 과장님, 시장님까지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고, 옥곡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이제 주민들이 끊임없이 찾아갔어요. 뭐 시를. 그래서 커피도 끓여갖고 가고 막 이제 이렇게 이제 했었고. 이때 무려 5,000명 또 서명 받으셨다. 네, 그리고 모든 아파트에서 이제 옥곡도서관 건립을 하는 현수막을 아파트마다 거의 다 붙였어요. 입구에다가. 진짜 그 단지는 다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이제 주민들 요구가 있었는 거죠. 네, 의원님 네. 초선 시기 가장 주요 활동인 이 도서관 활동. 초선 시기 옥곡도서관 그래서 만드셨습니까? 못 만드셨습니까? 못 만들었죠. 공약 달성은 실패했네요. 진짜 제가 4년 동안 이 옥곡 도서관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하루도 잊지 않았고, 모든 의정 활동은 이 옥곡 도서관에 맞춰져 있고, 하다못해 우리 또 성당에 있는 주보에도 신부님한테 말씀드려서 옥곡 도서관을 만들게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이제 신부님이 또 이제 한 줄 넣어 주셨어요. 부적 주신 신부님 맞죠? 아니요, 네. 다른 신부님. 다른 신부님. 예. 옥곡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교우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글을 하나 넣었어요. 최경환 의원님, 그 당시 최경환 의원님, 그 유명하신 최경환 의원님, 최경환 의원님 개소식 때 또 이 학부모 분들이 우리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러면서 가가지고 이제 옥곡 도서관 만들게 해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은 다 도서관이었어요. 4년 내내. 예, 아쉽게도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서명을 받은 거를 경산시의회가 부결을 해버렸고요. 옥곡 도서관은 일단 초선 시기에는 달성 못했지만은 걸어서 10분 거리의 작은 도서관 운동 조례 제정 초선 때 달성하셨습니까? 네, 이거는 옥곡도서관 그 블록에 넣은 5,000명이 서명을 했고요. 그럼 그 당시 26만이었는데 10,000명이 서명했어요. 작은 도서관 조례는 1만 명 서명을. 예, 작은 도서관 1만 명을 서명을 했어요. 서명운동이 물론 왜냐하면 제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의회 안에서는. 근데 26만 중에 10,000명이 서명하면은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학교마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다 돌렸죠. 그리고 다행히 또 교장 선생님 중에서 참 좋은 거 한다 생각해서 그 교장 선생님이 아는 또 교장 선생님들한테 이걸 다 나눠줬어요. 초등학생 때 이거 책 보는데 도서관 좀 건립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10,000명이 받았습니다. 10,000명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시도 때도 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통과가 된 거죠. 2011년 7월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쉽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통과되고 나서 또 잡음이 있었네요. 통과 이후에 예산을 반영을 안 해서 이거는 뭐 문의만 통과네요. 그렇죠. 네. 일단은 조례는 통과시켰는데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집회를 열어서 이제 학부모들하고 시민사회 단체 분들을 해서 이제 그 시장실에 가니까 이제 뭐 부시장님이 이제 나가시는 중이시고 한 5, 60명? 점거 농성을 했었죠. 그래서 회의실에 가서 짜장면 먹으면서 왜 도서관 안 만들어줍니까? 하면서 지금이라도 예산 반영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예산 반영하겠다고. 네, 왕년에 데모하셨던 실력을 발휘해서 예산도 받아냈고요. 그래서 이후 국산 도담도서관, 또 서부일동 학습관,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네. 도서관 하면 엄정해 도서관, 옥곡 도서관은 일단 초선 때 실패를 했지만 작은 도서관 조례 제정까지는 했는데요. 이렇게 어느새 4년이 흘렀네요. 책 읽는 경산을 만들기 위한 엄정해 의원이 초선에서 끝날 것인가 재선에서 또 이어갈 것인가를 결정한 선거가 2014년에 있습니다. 이때는 2인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로 됐어요. 경산시의회 가선거구 3인 선거구가 됐는데 지역구가 좀 바뀌었습니다. 서부 일동은 그대로 들어가고 남부동과 남천면 새로운 지역구가 들어왔고요. 네, 2개가 들어왔습니다. 네, 활동 기반이 서부 일동 그대로고요. 네. 이때 이제 3명까지 당선되는데 후보군이 6명이 나옵니다. 새누리당 역시 3명. 새누리당은 항상 싹쓸이를 하고자 해서 후보를 다 출마시키고요. 정의당 엄정해 무소속 2명, 6명이 도전하게 됩니다. 6명 중에 3등 안에 들어가면 되는 선거인데요. 그때는 좀 어떠셨나요? 재선을 준비하는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당선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고 어쨌든 이 도서관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 힘없는 정의당 뽑아놓으니까 도서관도 하나 못 만들고 저러지 않냐. 이제 이런 말은 정말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무능력해 보이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한편은 4년을 싸운 거잖아요. 4년을 싸우니까 내 주위에 같이 했던 사람들도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할 만큼 했지 않느냐. 이만큼 했으면 됐지. 정말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심을 했죠. 당신이 된다면 어쨌든 끝장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딱 개원을 하자마자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뭐 분위기는 별로 이거를 이제 그 40억짜리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공유재단 심의를 안 해주는 분위기였고, 첫 번째 회의는 뭐 의장단을 뽑는 거였고 바로 또 개원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첫 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기자님을 불러서 저는 이거 통과시켜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걸 통과 못 시키면 그냥 여기서 단식 노동을 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한테 다 얘기했고, 그래서 천막은 누가 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정해놓고, 근데 딱 들어와서 이제 CJ 헬로비전에서 시의회를 방청을 한 거죠. 이렇게 딱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도서관 짓자고 하는 의원님의 요구에 상임위 안이 상임위에서 공유재단 심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대해서 원래는 이제 본인들이 뭐 어떤 결정을 했던 간에 보니까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고, 이제 끝장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설마 내가 죽겠냐, 도서관이 만들어지겠냐고 했을 때 나는 도서관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학부모들도 동조 단식하겠대요. 그냥 거점에서 그냥 그 딱 옥곡동 그 사거리 안에서 자기들도 단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냥 하여튼 끝장 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이 이렇게 탁 비쳤어요. 그러니까 처음 된 의원님들은 좀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래도 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계시는 분도 있었고, 이래서 결국은 이제 통과된 거죠. 여기서 그 의원님의 의지와 함께 이 재선 선거 운동에 대한 좀 무난하게 난 당선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또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선거 결과 아직 이야기 안 했지만 난 당연히 당선되고 넘어간다. 그 다음 도서관 짓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실제 보니까 이 3명을 뽑는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3명 나왔고, 민주당 후보는 없고 무소속 2명의 엄정해 정의당 후보 이렇게 출마를 했는데 2등으로 여유롭게 당선했습니다. 여유롭게 새누리당 당선됐죠. 후보 2명을 제끼고 재선했습니다. 4,000표 넘게 득표했고요. 18%
정도 득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재선 같은 경우는 의정평가가 반영된 선거여서 좀 심리적 부담감도 있었을 거고 특히 그런 정당 내부의 분열 과정들 때문에 마음고생도 심했을 것 같은데 결과는 아주 여유롭게 당선되셨습니다. 도서관 그러니까 막 부서도 정말 공무원들도 너무 힘들어했었고 이게 계속 나는 가서 왜 안 올리노 빨리 이거 공유재산 심의 올리고 예산안도 올리고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공무원들은 끊임없이 또 의회에 가서 설명을 했어야 되고 그래도 이런 과정 속에서 그냥 포기 안 했는 게 잘한 것 같아요. 네, 아마 도서관을 지으라는 또 신의 뜻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2014년 40억 규모로 설립하기로 또 집행부가 그렇게 결의를 했고 드디어 2017년 9월에 옥곡동에 도서관이 생깁니다. 현재 경산 시립 장산 도서관입니다. 17년 9월. 네. 참 그날 참 감개무량하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경산시도 고생을 했었고 의회도 고생을 했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시에 이 얘기를 했었죠. 순천의 기적의 도서관을 보면은 기증했는 사람들 이런 게 이름이 다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시민운동해서 만든 도서관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나는 필요 없다. 근데 여기서 같이 했던 시민들의 이름은 기억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시민들의 이름을 적어서 그다음에 장산도서관 들어갈 때 표지석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혼을 가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했는 사람이 했다고 해야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혼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 이 도서관 이야기, 도서관 건립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그리고 의원님이 주요 의정 활동을 보면서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이 도서관 건립 운동, 그리고 작은 도서관 조례 제정 운동, 그리고 무상급식 확대 이 서명 운동. 이 생각해 보면 민주노동당부터 진보 정당들이 무상급식, 무상교육에 대한 의제를 던지고 이걸 조례로 만드는 운동들을 꾸준히 지역에서는 좀 벌여오는 의제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밑천이 다 떨어진 것 같다. 지금은 이렇게 의원님이 초창기에 활동했던 것처럼 진보 정당들이 이런 막 서명 운동을 벌이거나 네. 이 대시민 운동을 하는 경우를 잘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죠. 어쨌든 한 개인의 의정 활동은 돋보일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의제로 이렇게 행정부를 견인하거나 행정부가 잘못한 것을 해서 언론과 함께 이렇게 이슈화 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시민과 함께 역량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도서관 운동이잖아요. 그냥 이건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도서관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산시도 정말 쳐다보지도 않았던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경산시의 도서관 정책이 부재하고 이것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 해야 되는 거고 공무원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공무원이 이 의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시민들 그다음에 공무원들 시의회 이렇게 성숙한 거잖아요. 이 싸움을 통해서 물론 하나의 치부일 수도 있고 뭐 잘잘못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3자의 역량을 다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혼자는 하기 어려웠겠죠. 13대 1인데 무조건 부결됐을 건데. 근데 시민의 힘으로 이걸 돌파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과거에는 의원님뿐만 아니라 진보 정당들이 이런 의제들이 네. 이 당 차원에서 내놓기도 하고 예를 들면 경산 지역에서 했던 운동을 또 옆 동네에서 이 일종의 모범 사례로 가지고 가서 활동하기도 하고 한데 네. 전국적으로 놓고 봐도 진보 정당의 기초의원들이 이 과거처럼 의원님이 활동했던 것처럼 시민들과 함께 서명 운동을 벌이거나 이런 게 이제는 좀 안 보이는 것 같다. 맞아요. 네, 그거는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이렇게 현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제가 만든 모든 정책은 이 도서관도 현장의 정책이었고 일단 학부모들이 불편해하는 거고 그러면 그 당사자와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를 알았다고 대리 정치로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직접 문제 제기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를 조직하고 그리고 그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에 있는 자원을 통해서 그것을
의제하는 거고 그게 이제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같이 하는 거고 또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도 같이 하는 거인데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게 그게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불편을 느끼는 당사자를 조직하고 그 당사자의 목소리를 행정에 담고 그래서 행정을 바꾸는 운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전히 정의당과 진보정당 운동적 성격의 사회 운동적 성격의 정당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원도 그렇게 활동가라서 생각하고 그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정말 또 기성정치인이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의 개인적 역량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조직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어떤 정치의 기반을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이 되게 그렇죠. 인상 깊었고요. 그래서 계속 의제가 바뀌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조직적 동력이 함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도서관을 또 만들어낸 것 같고요. 또 의원님이 도서관만 하신 건 아니에요. 또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초선을 준비했더라면 재선 이후에는 2012년 당시 경산시 읍면 지역만 무상급식이었는데 또 동지역까지 확대를 추진해서 2018년 3월 3선 도전하기 직전에 경산시 초등학교 동지역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또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3선 도전 직전에 도서관도 설립되고 무상급식도 조례도 통과된 탄탄한 정치 기반을 통해서 2018년 선거를 또 맞이하게 된 게 아닌가. 어쨌든 이제 첫 번째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2009년대는 이제 이렇게 좋은 먹거리를 학교급식에 제공해야 된다는 취지의 조례였다고 하면 이제 2017년도에는 차별급식, 그러니까 읍면에는 또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읍면에는 초중학교가 급식비를 내지 않고 동지역에 사는 학부모들만 급식비를 내야 되는데 2012년부터 본다고 하면은 거의 5년 동안 정도의 급식비를 더 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 2년 정도의 뭐 그 단계적 시행이라서 참에서 고통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5년이라는 거는 이제 행정의 공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이제 온전하게 이런 차별급식을 좀 없애고 이제 의무급식으로 이제 다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활동을 했었고 그때도 또 시민사회단체랑 서명용지를 가져가요. 그래서 아파트마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동 대표장님한테 이러이러한 취지로 하니까 서명을 부탁합니다 하면 다 서명해줘요. 그리고 문 앞에 딱 이렇게 놔두고 그래서 서명지 용지가 다 되면 가져가라고 하고 그다음에 성당에도 갔었고 또 주위에 그 이제 거리 서명도 했었고 이렇게 엄청 많이 받았죠.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우리 당에서만 해도 한 2,000명 넘게 우리 당원들을 해서 또 당원단에 다 배부를 해요. 봉투를 담아서 이제 하고 우편료 이렇게 주면서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럼 재선 시기 전에는 공약 이행률이 많이 높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세 번째 도전할 때 이 포스터에 보시면 여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 이제 많은 걸 잃었다. 네. 구호도 맡겨보니 확실하다 일 잘하는 현지 구원. 전국 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 2018년 네, 우수 의정대상 최우수 의원으로 또 선정되셨는데요. 그러면은 이번 세 번째 도전 선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지역구인데요. 3인 선거구인데 이번에 무려 8명이 또 등장합니다. 자유한국당 싹쓸이를 못하는데 계속 3명을 공천을 하네요. 자유한국당이 3명 그리고 당시에 또 여당 지지율이 높았던 더불어민주당 그 정권교체 프리미엄에다가 남북정상회담에 힘입어 대우경북에서 지지율이 높았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를 했고요. 바른미래당, 정의당, 대한애국당까지 후보들이 난립했습니다. 네. 이때 8명이 나왔는데요. 뭐 후보는 많았지만 여전히 의원님 이 포스트에서 보셨듯이 당당하게 여유롭게 준비하셨습니까? 어떠셨나요? 그래도 이제 그전에는 민주당이 안 나왔을 때 득표율이고 2018년은 그러면 어쨌든 민주당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한창 또 민주당의 분위기가 좋을 때였고 그래서 사실 걱정은 했었죠. 근데 이게 뭐 걱정해야 될 일은 한다고 뭐 어쩔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냥 다시 심판을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 거고 14년보다 좋았는 건 뭔가 하면 같은 선거구인데 이제 3개 선거구 중에 2개 선거구가 14년도에는 아예 처음 동네고
지금은 제가 이제 이 의정 활동을 했던 동네인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새로운 동네보다 4년 의정 활동이 있으니까 그래도 주민들 중에서 믿어주시는 분들이 더 있겠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또 남천 면지역이 있었거든요. 한 1,800명 정도가 이렇게 투표를 하시는데 내가 처음에 나갈 때는 한 60표 정도였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찍었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요번에 세 번째 이제 했을 때 거기서 2등이었고 농촌에서도 2등. 예, 남천면에서 2등이었고 그 다음에 1등하고 별로 차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남천면 분들이 저를 거의 많이 찍어주신 거죠. 예, 그래서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남천면에 소형 LPG 가스를 해서 가스를 들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은 정말 우리 동네에 이렇게 가스를 넣어준 사람은 니밖에 없다 하면서 그다음에 남천면에 가보니까 하수도 공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산시에 얘기를 해서 사업을 변경했어요. 원래는 이제 자인 동부 지역인데 이제 동부 남천 지구라고 사업명을 바꿔서 우리 지구에 100억 가까이 있는 하수 간거 사업을 해드렸거든요. 이거 뭐 국회의원 정도 해야 되는, 최경환 의원 정도 해야 되는 일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최경환 의원이 깜빵이 가 계셔가지고 엄정혜 의원님이 대신해 드렸습니다. 그러네요. 또 농촌 지역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증명해 주십니다. 농민 출신 후보가 아닌데도. 그러니까 아마 이 선거가 제가 이게 보기에는 엄정혜 의원님이 그 8년간의 의정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였다. 처음으로 민주당을 끼고 시의원 선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속칭 민주당 지지층들이 다 한나라당밖에 없네라고 해서 그러면 정의당, 진보신당 찍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엄정혜네 하고 찍어준 선거였던 거죠. 네,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이 지지율을 많이 나왔어요. 26% 1위를 했는데 2등은 또 자유한국당 21% 얻었고요. 엄정혜 의원 역시 다 4,000표 이상을 안정적으로 득표하면서 3등으로 안정적으로 당선합니다. 10년, 14년, 18년 비교해보니까 4,000표에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점점 올라가거든요. 네, 조금씩 오르죠. 지지층들이 점점 두터워지는 부분을 또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당선돼서 지금 경북의 유일한 정의당 의원이자 초선이 아니라 3번씩 하셨던 11년 차 경력의 시의원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임기가 1년 남았네요. 네네. 엄정혜 의원님이 참 지금까지 정말 화려한 활동을 하셨는데 아직 290여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보낼 것인지, 내가 그래도 이것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계획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이제 제가 원래는 우리 경산시가 좀 집가도 싸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동성도 좋고 그래서 대구 생활권이에요. 근데 여전히 대중교통이 이제 되게 불편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좀 대중교통 문제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겠다고 해서 어쨌든 한번 대중교통 기본 계획과 관련돼서는 한번 다 살펴봤었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경산시가 또 특히 농업의 문제. 이제 저는 농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재해 문제. 요번에 제가 했던 예산과 관련해서 좀 했던 성과는 푸드 플랜을 이제 국책 사업으로 하게 있도록 시작을 했어요. 푸드 플랜이 이제 잘 나갈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 좀 이제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이제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근데 지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권에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자유학교든 프리스쿨이든 어떤 형태든 좀 대안학교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시간 때우고 밖으로만 돌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꼭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참고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그것도 혼자 그냥 만드시는 게 아니라 청소년 단체와 간담회해서 만들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대중교통이든 청소년 문제든 잘 또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임기 끝나고는 이제 뭐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북도지사. 경산시장, 네. 경북도의원, 경산시의원 지금 여러 가지 제안들이 엄정희 의원한테 들어가고 있고 네. 여러 통로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런데 네. 주민들은 그냥 도의원 나온다 이러면서 본인들이 막 얘기하고 있어요. 막 이제 그 의원은 도의원 나온다 하는데 그렇게 좀 뭐 선거운동 열심히 해봐라 하면서 어르신들이 아니 시의원을 한 번 더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고민인데요. 그냥 뭐 제가 정의당이라고 하는 이 길을 진보정당을 선택한 이상 사실 길이 그렇게 별로 없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이제 편의적이고 경산시에 있는 이런 일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들고 어쨌든 지역에 있는 문제가 사실은 또 중앙과 연결돼 있는 문제가 되게 많은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뭐 항상 뭐 고용의 문제, 의료의 문제, 교육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주택의 문제, 노후의 문제 이런 사회의 틀을 만들지 않으면 정말 진보정당이 뭐를 말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삶을 시민들에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현황 대응인 거고 그리고 이렇게 시연을 하면 아침 7시부터 코로나 전은 밤 11시까지 거의 미는 업무 처리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게 더 나의 길에 맞는 걸까? 이제 부족하지만 이제 어쨌든 진보 정당이 가져야 될 이러한 정책적인 아젠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시하고 그런 길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한 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고민에다가 또 지역을 넘어서는 전국적인 고민, 정당 차원의 고민까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그게 저한테 고민이 오니까 지금도 뭐 일자리 구해달라. 그러면 고용보험 뭐 지금 이래갖고 나는 뭐 몸 받는데 뭐 의하면 좋겠노 이런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의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마 다들 진보정당 소속 이 기초의원분들은 다들 삼선하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삼선하고 나면 야, 이 찾아오시는 예를 들면 빈곤의 문제, 노동의 문제, 야 이거는 암만 우리 지역구에서 뭔가 한다고 해도 이게 안 풀리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역할을 내가 이만큼은 이상은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목소리들을 어떻게 대변할 거냐. 이 고민을 하게 돼서 이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그 한 가지 사례만 보면 삼선을 하고 기초의원에서 광역의원 선거 나갔다가 떨어지신 분을 대구에도 계셨거든요. 맞아요. 네, 장태수 의원, 네, 전 서구 의원. 그래서 이분이 그러고 나서 떨어지고는 한 1년 동안 면도도 안 하고 아주 이렇게 프리하게 살던데 한편으로 좋아 보이면서도 진보정당의 당원들 20대 뭐 30대 당원들 진보정당 보면서 꿈꾸는 사람들한테는 그 저렇게 기초의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지? 그렇죠.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오히려 더 저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그 안동에 8선 시의원 계시잖아요. 진보정당에서도 한 5선 시의원 정도 저는 좀 있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엄정희 의원 지지자분들과 경산 시민분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경북지사든 경산시장이든 경북도의원이든 경산시의원이든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우리 뉴스동장에 많은 의견을 주시면은 엄정희 의원의 고민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되었든 출마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럼 해야죠. 출마는 하지 않는다 선언 오늘 방송에서 하셨습니다. 뭐가 됐든 뭐가 됐든 나온다. 네.